사멸하지 않는 어둠, 인간이라는 종의 처절한 복귀. 제1장, 태동하는 공포와 안일의 대가. 역사는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오는 파멸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 비극의 첫 장을 장식한다. 중국 충칭의 어두운 오지, 이름 없는 마을에서 소년의 비명이 정적을 깼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발작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을 향한 조종이었다. 관절이 꺾이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제 혈육의 살점을 뜯어내는 기괴한 형상들. 하지만 문명의 상아탑에 앉은 자들은 이를 장기 밀매의 부작용이나 국지적 소요로 규정했다. 정치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었고 자본은 공포를 파는 장사꾼이었다. 이른바 팔랑크스라는 가짜 백신이 신의 구원인 양시장을 휩쓰는 동안 바이러스는 비행기 1등석과 난민의 짐칸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동맥을 타고 흘렀다. 공항의 검역소는 이미 뚫린 둑이었으며 의료진의 헌신은 쏟아지는 폭우 속의 촛불이었다. 인류는 제 몸속에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마지막 만찬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제2장, 대공황, 무너진 바벨탑. 어둠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문명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대공황이라 명명된 그 시기, 전 세계의 대도시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은 목덜미를 노리는 짐승이 되어 달려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던 법치와 도덕은 한낱 종이장보다 가볍게 흩날렸다. 고층 빌딩 위로 치솟는 검은 연기는 인류가 쌓아올린 바벨탑의 최후를 알리는 깃발이었다. 속도는 인간의 편이 아니었다. 죽었으나 멈추지 않는 그 보행하는 시체들은 지치지 않았다. 공포라는 감정이 거세된 그들에게 전략이나 전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 단백질을 향한 맹목적인 갈구, 그 단 하나의 의지만이 도시를 뒤덮었다. 방송망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며 암흑에 잠긴 지구 위로 오직 뼈를 씹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으며 그저 도망치는 먹잇감의 신세로 전락했다. 제3장, 용커스의 참극과 강철의 오만. 미국이라는 이름의 거인은 자신의 팔근육을 믿고 용커스의 들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첨단 전차, 공중을 장악한 전투기, 그리고 데이터로 무장한 정예보병들. 그들은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겠노라 호언장담했으나 적은 충격을 받지도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다. 수천 발의 포탄이 터져 대지를 뒤흔들어도 머리가 박살나지 않은 적들은 흙먼지를 뚫고 기어나왔다. 강철의 요새라 믿었던 전차 군단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철창 속에 갇힌 꼴이 되었다. 화려한 전자장비들은 적의 물량 앞에서 비명 섞인 노이즈만 내뱉을 뿐이었다. 사기가 꺾인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을 때 문명의 자부심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용커스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니라 인류가 지닌 물리적 힘의 한계를 시인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전쟁은 총알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단단함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시체들의 산 위로 해가 저물 때 살아남은 자들은 비로소 제 죽음을 예감하며 울부짖었다. 제4장, 레드커 플랜, 얼어붙은 심장의 선택. 멸망의 벼랑 끝에서 인류는 악마와 손을 잡았다. 아니,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다. 레드커라는 냉혹한 천재가 내놓은 계획은 인류라는 종을 위해 개인을 도살하는 선언이었다.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엘리트들을 요새로 옮기고 나머지 민초들을 미끼로 던져 시간을 버는 행위. 버려진 자들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정지된 도로 위에서 고기방패가 되었다. 그들의 비명이 요새의 성벽을 타고 올랐으나 지휘소의 연필 끝은 냉정하게 다음 구획을 지었다. 도덕적 결벽증은 생존 앞에서 사치였다. 각국은 이 피 묻은 매뉴얼을 경쟁하듯 도입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국가가 국민을 배신하는 이 거대한 연극 속에서 인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생존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무게로 남겨진 자들의 어깨를 눌렀다. 요새 안의 사람들은 안도했으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 대신 얼음 파편이 박혔다. 살기 위해 인간성을 도려낸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 부르게 될 자들의 정체였다. 제5장, 반격의 서막, 투박한 삼날의 의지. 절망이 일상이 되었을 때 인류는 비로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법을 터득했다. 화려한 미사일 대신 손때 묻은 삽과 도끼를 들었고 먼 거리의 저격 대신 코앞의 육박전을 택했다. SIR이라 불리는 반자동 소총의 투박한 기계음이 전선을 뒤덮으며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군인들은 이제 훈장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옆에선 동료의 숨소리를 지키기 위해 방성벽을 쌓았다. 인간은 다시 도구의 주인이 되었고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적의 머리를 겨냥했다. 특히 한국의 지하시설로 숨어든 수천만 명의 침묵이나 이스라엘의 선제적 격리는 전설이 되었다. 고립된 섬에서, 깊은 산맥에서, 얼어붙은 동토에서 인류의 불씨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무전기를 통해 흐르는 쉰 목소리들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거대한 지도를 다시 그렸다. 반격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치밀했다. 한 걸음씩 피로 적신 대지를 닦으며 전진하는 고난도의 행군. 마침내 인류는 도망자에서 사냥꾼으로, 희생양에서 심판자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제6장 승전보 뒤에 공허와 남겨진 숙제.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으나 우리가 되찾은 지구는 이전의 지구가 아니었다. 수십억 명의 영혼이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대기 속을 떠돌았고 지도는 피해 선으로 재편되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숲은 여전히 유령의 소굴이었으며 바다 밑바닥에는 수억의 시체가 잠겨 있었다. 겨울이 오면 얼어붙어 바위처럼 굳었다가 봄바람에 해동되어 다시 기어나오는 좀비들. 북쪽 동토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눈을 뜨면 삽을 들고 마당에 나온 손님들을 처리해야 했다. 문명은 복구되기 시작했으나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의회를 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의심의 독소가 남았다.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누가 누구의 살점을 먹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인형 대신 단검을 쥐고 노는 법을 먼저 배웠고 평화는 불안한 잠복기처럼 느껴졌다. 승전 축제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사람들은 폭죽 소리에 움찔하며 어둠을 살폈다. 제7장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기록. 기록자로서 나는 이 방대한 슬픔의 연대기를 정리하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 글은 인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비겁함과 무능을 박제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승리했는가? 아니, 우리는 그저 사멸하지 않고 버텼을 뿐이다. 저 깊은 해구 속에서 혹은 이름 모를 숲의 그늘 속에서 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인간이 오만에 빠지는 순간 다시금 대지의 문을 열고 기어나올 준비를 마친 채로 말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이 기록을 읽을 때 그것이 한낱 공포소설로 읽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인 지침서로 읽힌다면 그것은 인류가 다시 한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대지 위로 다시 풀이 돋고 강물이 흐르지만 그 밑에 잠든 수많은 원혼의 신음을 잊지 말라. 사멸하지 않는 어둠은 우리밖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의 안일함 속에 똘리를 틀고 있을지니. The city's collapsing. We have to go. Which way? There's nowhere left! Everyone stay together. Move.